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 So Creative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이트로 접속이 바로 가능하고요. 혹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사이트로, 그리고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평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응답을 할 수 있고, 그 응답의 결과를 선생님들께서 쉽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온라인 버전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creative.com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이 뜹니다. 자,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스튜던트 로그인, 학생 로그인과 그리고 교사 로그인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교사 로그인 방식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로그인을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셔도 되고 소크리에이티브의 좋은 점이 구글로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는 미리 가입한 구글 아이디를 활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룸즈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이 방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add room 이렇게 나오고 저는 저희 학교 이니셜을 따서 JCJEIL 이라고 하는 방을 지금 개설해 둔 상태인데요. 자, 이 방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의 의미를 확인하려면은 앞에서 티처 로그인 말고 스튜던트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의미를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스튜던트 로그인의 화면입니다. 지금 스튜던트 로그인, 학생 로그인 화면에서는 룸 네임이라는 것을 입력함으로써 이 방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JCJEIL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뒀죠. 학생들이 여기 룸 네임에다가 아까 JCJEIL이라는 것을 입력하고 조인 버튼을 누르면 제가 개설한 방으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dd room 해서 룸 네임을 ABC로 바꿨다 하면은 여기서 학생들은 ABC join을 눌러주면서 ABC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크리에이티브는 방 1개까지는 기본적으로 개설을 가능하게 해줬는데요. 추가적인 방을 개설하려면은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로는 유료 버전입니다. 일단은 방을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방 개설이 끝났으면은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퀴즈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퀴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는요, 오른쪽 위에 있는 Add 퀴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Add 퀴즈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퀴즈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퀴즈를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버튼을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맨 위쪽에 Untitled 이쪽에는요, 퀴즈의 제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퀴즈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지구과학 퀴즈. 그리고 아시다시피 멀티플 초이스, true, short answe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유형으로만 문제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퀴즈라고 나와 있는 이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섞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멀티플 퀴즈,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뜹니다. 일단 1번 문제에 문항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과학 과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물리학 있고요. 두 번째 화학, 그리고 세 번째 생명과학, 네 번째는 공룡과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고등학교 과학 과목으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과목은 공룡과학이죠. 여기 T, 그러니까 답이 되는 T 앞에다가 체크 버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관련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만약에 중복 정답이다 하면은 이렇게 답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아래쪽에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낸 것은 고등학교 과학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고등학교 과학 교과목의 하나입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주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문항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Add a Question 버튼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유형의 문항을 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True and False로 해놓고 다음과 같은 버튼을 눌러주면은 아래와 같은 또 창이 뜹니다. 1번의 답이 D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문항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돌리는 바람이다. 네, 답은 아니오죠. 그래서 여기 F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둘리는 아기 공룡 둘리의 주인공을 이야기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되셨으면은 오른쪽 위로 올려보셨을 때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과학 퀴즈라고 하는 한 개의 퀴즈 세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저희가 냈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1번, 2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학생들이 지구과학 퀴즈를 풀게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방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방은 JCJEIL이었죠. 그러면은 소크레이티브 학생용 로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개설한 방에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로그인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JCJEIL이라고 룸 네임을 치고 조인 버튼을 눌러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로그인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다음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버튼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룸 네임을 알려주셔서 이 방에 접속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퀴즈를 풀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던 퀴즈 문제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구과학 퀴즈가 있었죠. 자, 요거를 맨 첫 번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퀴즈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퀴즈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퀴즈 세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과학 퀴즈를 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위에 보시면 지구과학 퀴즈라고 하는 것이 세팅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 I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기능들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스턴트 피드백, 즉각적인 답을 알려주느냐에 대한 버튼인데요. 여기서 Show Question Feedback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바로 알게 되는데 이걸 가려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누가 문제를 풀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쓰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셔플 퀘스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1번하고 2번 문제를 순서대로 냈는데 랜덤하게 나오도록 제시해주는 버튼이고요. 마찬가지로 셔플 앤서 이거는 아까 1번 문제에 사지선다 문제 1, 2, 3, 4가 있었는데 그 1, 2, 3, 4번의 보기를 랜덤으로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세팅은 바꾸지 않고요. 저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창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학생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JC, JEIL로 입력하고 조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1로 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 문제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세팅해 주셨던 그 퀴즈 셋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창에 학생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창을 동시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학생 관점에서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 문제, 다음 중 과학 과목이 아닌 것은 자, A. 물리학, B. 화학, C. 생명과학, D. 공룡과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저는 D. 공룡과학에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결과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학생 1이 D라는 답을 눌러서 맞았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보시면은 1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번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리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저는 true 눌러보겠습니다. 답을 제출합니다. 네. 문제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방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2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번에는 D라고 체크해서 초록색 버튼 맞았다가 떴는데 2는 true를 눌렀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 1 정도인데요. 실제로 수업 때 해주시면은 학생 1부터 학생 20까지의 답을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의 1번 문제의 오답률이 어떻다. 그리고 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 어떤 응답이 더 많구나. 마찬가지로 2번 문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거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이 이런 식의 응답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금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있는 학생은 정답률이 50%이다 하는 것은 1번과 2번 문제 중 한 문제를 맞췄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학생은 0%네요. 이거는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로축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학생은 1번 문제를 풀었는데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이 끝났구나. 그리고 맞은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1번 문제의 정답률, 그리고 2번 문제의 정답률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포트에 저장되어 있는 결과값은 공유나 추출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PDF 혹은 엑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퀴즈라는 버튼 말고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팀별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팀별 활동이라 하면은 팀의 개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4개의 팀으로 설정한다. 그 다음 아이콘을 뭐 자전거 모양으로 한다 하면은 학생들의 정답수가 많은 팀이 자전거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도착점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만큼 동기유발이 잘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별 활동을 하실 때 이런 스페이스 레이스 버튼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크리에이티브를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조금 더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받고 그 결과를 이제 서로 비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혹은 저도 모르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소통 메신저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